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 업계의 거인 IBM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면 혁신을 향해서 뭔가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시장에서는 글쎄 하는 시선이랑 역시 하는 시선이 같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특히 그 거액을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서로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시장 분석가들 예측도 크게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상반된 신호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좀 같이 풀어봤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IBM은 지금 클라우드, 특히 그 여러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있잖아요. 아, 네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요? 네, 그거랑 이제 인공지능 AI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기업 내부 시스템하고 외부 클라우드를 좀 유연하게 연결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효율이요? 네, 근데 동시에 오랫동안 IBM의 주력이었던 분야들 있잖아요. 하드웨어나 메인프레임 같은 거요. 전통적인 사업들이요? 네, 거기서는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고 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쟁자들이 워낙 쟁쟁하니까요. 경쟁이 치열하죠. 네, 이런 현실도 마주하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IBM의 현재 가치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 엇갈리는 시선들, 그 근거를 좀 더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IBM 주식을 두고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어떤 기관은 엄청난 양을 사들이고 또 다른 기관은 대규모로 팔아치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그 규모 차이가 큰가요? 네, 그 규모 차이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2025년 2분기에만 IBM 주식을 7,500만 주 이상 새로 샀어요. 7,500만 주요? 와, 네,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57.5%나 늘린 거죠. 이건 정말 과감한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57.5%나 늘렸다니 대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는 쪽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혹시 파는 쪽은? 그렇습니다. 정반대의 사례도 아주 눈에 띄는데요. 레드우드 인베스먼트 매니지먼트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는 같은 기간 동안 가지고 있던 IBM 주식의 거의 80%를 팔았어요. 정확히는 79.6%요. 80% 가까이요. 거의 다 판 거네요. 네, 뭐 그렇죠. 거의 다 팔았다고 봐도 될 정도죠. 이렇게 한쪽에서는 대량 매수, 다른 쪽에서는 대량 매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사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정말 극과 극이네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판단이 갈리는 걸까요? IBM 주식에 뭐 특별한 거라도 있나요? 기관들이 이렇게까지? 그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실 IBM 전체 주식을 보면 한 59% 정도를 기관 투자자나 헤지 펀드가 가지고 있어요. 아, 절반 이상이네요. 네, 그만큼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라는 의미죠. 뭐 뱅가드 그룹, 블랙록, 스테이스트릿 같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주요 주주 명단에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배경을 좀 더 크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시선이 부딪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선이요? 네, 하나는 IBM의 그 변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AI 분야에서 IBM이 결국 성과를 낼 거다,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 거다, 이런 믿음이죠. 아, 미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군요. 그렇죠. IBM이 오랫동안 쌓아온 기업 고객 기반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그럼 다른 한쪽은 뭔가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요. IBM의 전통적인 사업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 같은 거요? 네. 하드웨어나 뭐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스템 통합 서비스 같은 그런 분야의 성장세가 좀 꺾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아, 그 부분이 아직도 큰가 보죠. 네, 이 부분이 여전히 IBM 매출이나 이익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힘을 잃으면 새로운 사업이 아무리 잘 되어도 전체 성장을 이끌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게다가 뭐 경기 침체 가능성 같은 외부 변수까지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투자 위험이 커 보인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IBM이 그리는 미래 청사진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 또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부담감, 뭐 이런 것들 사이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각자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과감히 투자할 거냐, 아니면 현재의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보고 일단 좀 빠질 거냐, 기관마다 전략이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번에는 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분석가들의 시각은 어떤지 한번 보죠. 여기서도 좀 비슷한 온도 차이가 느껴지나요? 네, 여기서도 상황은 상당히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대략 한 20명 정도 되는 주요 분석가들의 IBM에 대한 평균 투자 의견을 보면 보유, 홀드 수준이에요. 보유요? 그럼 뭐 적극적으로 사거나 팔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군요. 네, 그렇죠. 다소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죠. 평균이 중립적이라면 그 안에서는 의견이 꽤 나뉜다는 뜻이겠네요? 그쵸?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의 차이예요. 목표 주가요? 네, 가장 낮게 보는 분석가는 주가가 한 $140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높게 보는 쪽은 무려 $325를 제시하고 있어요. 와, $140에서 $325요? 네, 평균 목표 주가는 한 $236 정도 되고요. 이야,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건 뭐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서 IBM의 미래를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왜 이렇게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는가?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분석가들은요, IBM의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그리고 AI, 사이버 보안 같은 미래 기술 투자의 잠재력을 아주 높게 평가해요. 아까 기관 투자자들의 긍정론과 비슷하네요. 네, 맥락은 비슷합니다. 특히 IBM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대기업 고객들 있잖아요. 네네. 그 고객들을 중심으로 이 새로운 서비스들을 확장하면서 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특정 산업 분야에 딱 맞춰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도 좋은 평가를 받고요. IBM의 강점인 기업 고객 기반이랑 신기술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석가들의 논리도 상당히 탄탄합니다. 어떤 점을 지적하나요? 이들은 여전히 IBM 매출과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하드웨어, 시스템 통합 사업의 성장 한계를 계속해서 지적해요. 역시 그 부분이 계속 걸리는군요. 네, 세상이 워낙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이 분야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수익성은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그런 경고죠. 클라우드 시장만 봐도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정말 막강한 경쟁자들이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긴 정말 전쟁터죠. 네, IBM이 이들과의 격차를 과연 의미 있게 좁힐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하고요.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그런 우려가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2025년 2분기 실적에서 매출이랑 순이익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조금 넘었다고는 하지만 성장률만 딱 놓고 보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일부 분석가들은 성장 스토리에 문제 생긴 거 아니냐 하면서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고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논쟁의 핵심입니다. 단기적인 실적 둔화가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일까? 이 해석이 분분한 거죠. 어렵네요. 뭐랄까, 기업이 이렇게 대대적인 변신을 시도할 때 우리는 어느 시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그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까요? 그렇죠. 단기적인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장기적인 비전까지 너무 쉽게 평가절하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래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냉정하게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엇갈리는 신호들, 기관 투자자들의 상반된 움직임과 분석가들의 이 극명한 시각 차이, 이것이 지금 IBM을 바라보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IBM이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미래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네, 하나의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과 위험이 그냥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IBM을 이해하려는 당신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포인트를 특히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는 실행력의 검증입니다.
IBM이 계속 강조하는 그 클라우드와 AI 투자가 구체적인 사업 성과로 정말 이어지고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결과가 나오는지. 그렇죠. 단순히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가 아니라 실제 매출이 늘었는지, 시장 점유율이 변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하죠. 예를 들어 경쟁사 대비 IBM 솔루션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게 실제 대형 고객 계약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이런 게 핵심 관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실행력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는 전통 사업의 추이입니다. 기존의 하드웨어나 시스템 통합 사업 부문의 매출과 수익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아, 기존 사업도 계속 봐야 하는군요. 네. 이 부분이 급격히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좀 부드럽게 축소되면서 신사업으로 전환할 시간을 벌어주고 또 재원을 뒷받침해 주는지 이걸 봐야죠. 아니면 오히려 전체 실적에 발목을 접는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신사업과 기존 사업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외부 환경이라면? 예를 들어 경기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글로벌 경기 상황, 예를 들어 금리 변동이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기업들의 IT 투자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IT 산업 내에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거나 경쟁사들이 갑자기 공격적인 전략을 편다거나 이런 거에 꾸준히 주목해야 합니다. 하긴 IBM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IBM 자체의 노력만큼이나 외부 환경 변화가 주가나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큰 흐름을 읽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IBM은 미래를 위해서 클라우드랑 AI라는 승부수를 던진 상태지만 그 성공 여부는 아직 좀 안개 속이고, 동시에 기존 사업 관리나 외부 환경 변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는 말 그대로 변혁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업이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와 매도가 공존하는 건 바로 이런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IBM의 혁신 실행력과 사업 전환의 성공 여부를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한쪽의 주장만 믿기보다는 왜 이렇게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발표될 실적이나 새로운 전략 발표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쪽 논리가 더 설득력을 얻어가는지를 꾸준히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예측 범위가 213달러에서 262달러 사이로 제시되기도 하고, 또 분석가들 목표 주가 차이가 워낙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섣불리 한 방향으로 결론 내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분기별 실적 발표나 새로운 서비스 출시 혹은 M&A, 그러니까 인수합병 같은 주요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목하면서 상황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겠네요. 어떤 기업을 인수해서 AI나 클라우드 역량을 강화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M&A 같은 거요? 오늘 우리는 IBM이라는 거대 기업을 둘러싼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상황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미래를 향한 야심찬 전환의 몸부림과 과거의 영광이자 현재의 부담인 유산 사이에서, 그리고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의 시선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확인했죠. 한때 혁신의 대명사였던 기업이 다시 한번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변신하려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생생한 현장을 엿본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IBM의 사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단순히 특정 기업의 성공이나 실패 가능성을 점치는 것을 넘어서요. IBM과 같이 이렇게 거대한 몸집과 오랜 역사를 가진 기존 강자가 이 파괴적인 기술 변화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혁신하고 살아남아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큰 질문이네요. 점진적인 개선과 변화만으로는 충분할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고통과 비용,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존의 것을 과감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예를 들어 대규모 사업 매각이나 파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같은 더 급진적인 도약이 필요한 걸까요? IBM이 선택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AI 중심의 점진적 진화 전략이 과연 최선일지, 아니면 더 빠르고 과감한 길이 있었을지,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